우리 안에 트로이의 목마는 없는가? 서양 문화의 상징물로 필자는 가끔 사과를 예로 든다. 인간의 탄생부터가 사과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아담과 이브가 사과를 나누어 먹지 않았다면 후손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 해서다. 과학으로서의 뉴턴도 사과가 매게 되었고 볶음방벌의 상징인 윌리엄 텔에게서도 우리는 사과를 발견한다. 왜 하필 스피노자는 지구가 멸망하는 날까지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스 신화에서조차 트로이 전쟁을 유발시킨 매개물로 사과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본다. 파리스의 사과가 바로 그것이다. 신들의 전쟁이라고까지 일컬어졌던 트로이의 전쟁 얘기를 통해 오늘의 우리를 한번 되짚어보면 어떨까 싶다. 전쟁의 시작은 이렇게 전개되었다. 훗날 우리가 아킬레스의 건이라고 흔히 부르는 그 이름의 주인공 아킬레우스의 부모가 될 아버지 펠레우스와 어머니 케티스의 결혼식에 손님을 초청했는데 모든 신들을 다 초청해놓고 하필이면 질투의 여신인 에리스만 초청을 하지 않았다. 에리스는 질투의 여신이니 당연히 질투심에 불탄 나머지 해방 놓을 생각으로 잔치상 한복판에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에게라고 써놓은 황금의 사과 하나를 집어 던졌다. 가뜩이나 서로가 더 미인이라고 다툼을 하던 지혜에 여신인 아테나와 제우스의 아내로 천상의 여왕인 헤라와 사랑과 풍요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서로 자신이 사과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고 싸우기 시작했다. 아무리 싸워도 결말이 내려지지 않자 이셋은 제우스에게 그 판결을 받아보자고 하여 제우스에게 찾아갔다. 그러나 제우스는 누구에게도 원망을 듣고 싶지 않은 마음에서 이 세 여신을 이데라는 산으로 보내 파리스의 심판을 받아보도록 했다. 그 산에는 트로이의 왕 프리아무스의 아들인 파리스가 양치기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트로이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예언에 의해 버려진 신세로 그렇게 양치기로 있었던 것이다. 훗날 신분이 밝혀져 왕가로 복귀했지만 운명은 그로 하여금 하늘에서 떨어진 황금의 사과 주인공을 선택해야 할 입장이었다. 세 여신은 저마다 파리스를 향해 공략하기 시작했다. 헤라는 자기에게 금사과를 주면 권력과 부를 파리스에게 안겨주겠다고 유혹을 했고 아테나는 지혜와 전쟁에서의 승리를, 아프로디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비록 지금은 양치기이지만 권력이나 부나 지혜나 명예 같은 것은 이미 내재되어 있는 트로이의 왕자인 파리스에게 그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당연히 아름다운 여인을 원했다. 이렇게 해서 황금의 사과는 아프로디테의 것이 되었다. 이때부터 아프로디테는 미의 여신으로 자리매김이 되었고 파리스는 돌연히 헤라나 아테나와는 적대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아프로디테는 약속대로 당대 최고의 미인인 스파르타의 왕 미넬라오스의 왕비 헬레네를 파리스에게 소개해 주었다. 파리스는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 스파르타에 가서 헬레네를 데리고 트로이로 왔다. 이런 사정이 전쟁을 일으키게 만들었다. 왕비를 빼앗긴 스파르타의 왕 미넬리우스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은 당연한 이치. 그리스 연합군을 편성하여 헬레네를 되찾기 위해 트로이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 내용이 장대한 서사시로 소설로 영화로 엮어져 내려와 유명해진 트로이 전쟁이다. 이 전쟁은 지혜의 여신 아테나도 전쟁을 종식시키려는 지혜를 발휘하기보다는 질투의 여신 에리스의 영향을 받아서일까 그리스의 편을 드는 바람에 승패 없이 9년간이나 끌었다. 그 사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다치고 하는 불행을 겪었을까. 그 많은 신들조차 편이 갈려 서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제우스조차도 중심을 잡지 못해 이리저리 쏠리기도 했다. 그러는 사이 천하무적 아킬레우스는 자신의 약점으로 감춰져 있는 발뒤꿈치 즉 아킬레스의 건이 파리스가 쏜 화살에 맞아 죽고 파리스 또한 헤라클레스가 사용하던 독화살에 맞아 앓다가 죽는다. 전쟁은 지지부진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승패가 나지 않자 그리스군은 무력으로보다는 계략으로 트로이를 정복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때 넘치는 지력으로 유명한 오디세우스가 제안한 안이 트로이의 목마 이야기다. 전쟁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전쟁의 종식이란 모든 시름을 한꺼번에 없애는 마력을 발휘한다. 그리스군은 트로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여보라는 듯이 주둔지를 허물고 장비를 거두어 군사들은 함선에 올라먼 바다로 떠나기 시작했다. 이를 본 트로이 시민들은 성문을 활짝 열고 모처럼 맛보는 자유의 바닷바람을 마음껏 마시며 환호했다.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하던 거대한 목마가 모래벌판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었다. 트로이 사람들은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어떤 사람은 전리품으로 가져가자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범접하기 두려운 성물이라고 하면서 두려움의 대상으로 또 보았다. 그럴 즈음 오디세우스가 심어놓은 접자 시논이라는 사나이가 트로이군에 잡혀왔다.
그 첩자는 목마를 트로이 성 안으로 가져가면 아테네 신의 도움으로 트로이가 승리할 것이 예언되어 있는 목마라고 하면서 성 안으로 운반되지 못하도록 크게 만들었다고 그럴듯하게 둘러댔다. 그때 마침 라오콘이라는 예언자가 나타나 그리스군의 간계에 속지 말라고 외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신의 창을 들어 목마의 옆구리를 찔렀다. 이 말에 트로이 군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목마를 파괴할 것인가 말 것인가로 망설이고 있는 사이 느닷없이 괴상한 사건이 일어났다. 헬레니즘 시대의 최대 걸작으로 알려진 작품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조각과 같은 장면이 연출된 것이다. 바다뱀 두 마리가 육지로 기어나와 라오콘과 그의 두 아들을 칭칭 감는 장면을 보고 트로이 사람들은 기겁을 하면서 사방으로 불불이 터졌다. 그리고 이는 필시 라오콘이 목마에 대해 몹쓸 짓을 했기 때문에 생긴 신의 분노로 간주하고 성을 허물면서까지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이후의 사정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트로이의 멸망이었다. 트로이 멸망의 징조는 라오콘의 경고가 있기 전에 카산드라에 의해 이미 예언이 되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이미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번 더 상기해보면서 그 의미를 되새겨보자. 카산드라는 어떤 존재인가? 트로이의 왕 프리아모스의 가장 아름다운 딸로 젊었을 적에 제우스의 아들 아폴로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그의 예언력까지를 전수받은 여인이다. 아폴로는 파리스로 하여금 아킬레우스를 쏘아 죽이게 한 신이기도 하다. 카산드라는 이대산에 버려진 파리스를 그 부모도 알아보지 못했으나 그만은 자신의 예언력으로 그가 왕자임을 알아보았고 또 파리스가 몰고 올 갖가지 위난을 예고하면서 수도 없는 기회에 그리스가 놓고 한 목마의 위험성과 트로이의 위기를 외쳤다. 그러나 그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유가 있었다. 일찍이 카산드라는 아폴로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은 보복으로 아폴로는 카산드라로 하여금 예언은 하되 아무 누구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도록 주술을 걸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는가?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수도 없이 카산드라가 나라의 위기를 예고해 주었지만 사람들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 신화에서만 있는 얘기일까? 아니다. 아폴로의 주술은 카산드라에게가 아니라 오히려 카산드라의 말을 듣지 못하도록 트로이 시민들에게 덮어 씌워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많은 국민들이 어떤 경고에도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는 오늘의 우리 현실과 무엇이 얼마나 다를까? 트로이의 목마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목마는 비밀리에 적진에 투입된 무장 점령군이다. 카산드라의 예언이나 라오콘의 경고에도 이를 무시하고 한사코 목마를 성 안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트로이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 안에 혹시나 있지 않은지 두려운 마음으로 때때로 전율할 때가 있다. 북한 문제만 불거지면 북한을 두둔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라오콘과 그 두 아들이 목마의 비밀을 폭로한 죄로 뱀에 물려 죽었기 때문일까? 카산드라 같은 사람이 목마의 비밀과 트로이의 위기에 대해 수도 없는 예언을 했지만 이를 알아듣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사정이 이러하니 트로이의 첩자 신혼이라고 우리 사회에 없으리라는 법이 있을까? 신화가 그냥 신화가 아니다. 신화를 신화로 읽으면 신화여 역사로 읽으면 역사다. 역사는 내일의 어제다. 어찌 신화를 허구라고만 여길 것인가? 트로이의 목마는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목마는 비밀리에 적진에 투입된 무장 점령군이다. 북한 문제만 불거지면 북한을 두둔하면서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중희 초대 환경부 장관